반갑습니다. 집통령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참 좋은 재료가 나는 이 여름에 조금 바빴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완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멋진 초가집을 완성하는 모습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골조를 마친 상태고, 이제 문도 달아야 되고 부엌문도 달아야 되고 부엌 안에 있는 선반도 달아야 되고요.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더니 쥐라는 녀석이 또 이빨을 간다고 흙벽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흙벽 뒤에 부분도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지붕도 판을 대서 완벽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중간중간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손을 위협하는 못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애용하는 드레멜 4000번 전기 그라인더인데요. 그라인더 뿐만 아니라 커팅에 관계되는 거, 드릴에 관계되는 거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용을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실내다 보니까 좀 큰 공구보다는 이와 같이 DIY 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그런 작은 공구를 사실 또 제가 좋아합니다. 저를 위협했던 뾰족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작다 보니까 공구도 그에 알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레멜사에서 만든 모터소, 그러니까 톱입니다. 줄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엌문을 상하에서 잡아줄 나무고요. 대문을 미리 틀을 맞춰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부엌문을 실제 사용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작은 구조물을 재단하기에 편한 또 제가 애용하는 공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45도 각도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자를 이용해서 45도를 세팅한 다음에 진동이 상당하죠? 자, 이와 같이 45도로 계속 양쪽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가집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연과 용마름을 올린 상태인데요. 이제 제가 뿅 하고 작아져서 실제로 들어가서 한 잔 푹 자도 될 것 같은 그런 예쁜 초가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풍파에 견뎌낼 수 있도록 단단히 동여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샌드기줄을 열심히 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어처 크기에 맞는 비율의 구조물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왔던 그런 작품 활동보다는 다소 힘이 드네요. 더 힘이 드네요.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더만 진짜 미니어처 초가집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샌내기줄은 뭔가에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돼요. 이게 팽팽하지 않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는 꼴 수가 없어요. 발을 올린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 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또 저는 이렇게 엉덩이에 까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어떤 자세든 편한 자세를 취하되 무조건 고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샌내기줄을 계속 꽈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C줄과 날줄 좌우에 두 줄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날을 추가하시면 그 느낌이 틀리지가 않아요. 자, 또 가다 보면 손바닥 끝에서 이쪽이 얇아졌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멈추셔야 되고요. 멈추실 때는 그냥 멈추시는 게 아니고 항상 설명하지만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느낌이 왔을 때 반대로 한 번 더 비트로 해가지고 단단히 하신 다음에 탁 풀어 놓으시면 이제껏 꽈졌던 끝부분도 풀리지 않습니다. 또 서로 간에 단단히 결속이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한 샌내기줄을 얻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샌내기줄은 상당히 단단히 꽈야 됩니다. 또 속심으로 들어가는 샌내기줄은 머슬렁머슬렁 부드럽게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봤을 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꼬고 있는 거는 외부 노출용의 그런 샌내기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단단합니다. 또 샌내기줄을 잘 꼬는 요령 중에 하나가 아부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잘 보세요. 잘되게 해주이소, 잘되게 해주이소 하면서 손바닥으로 빌면 된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잘되게 해주이소, 또 우리 집통령도 잘되게 해주이소,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든 일이 잘 되시게 소원을 빌면서 꼬다 보면 잘 까지고, 샌내기줄 길이가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측을 해보면 대충 초가집을 이어야 되는 이런 샌내기줄의 소요량이라든지 또는 집회량이라든지 또 소요되는 시간적인 그런 투자 부분까지도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소중한 정보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샌내기줄을 꼬다 보면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중간중간 이 굵기가 일률적이지 않을 때 다시금 풀어서 새로운 날을 추가해서 굵기가 다시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한데, 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할까? 지나간 과오를 발견했을 때, 뒤늦게 깨우쳤을 때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샌내기줄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풀면 됩니다. 그렇죠? 샌내기줄을 꼬면서 느끼는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집 한 가닥 한 가닥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결심이라고 봤을 때, 이 결심이 모여
고운 샌내기줄과 같은 튼튼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또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네요. 수많은 결심이 모여서 서로 결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드림 컴 트루,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샌내기줄을 꼬면서 이 집통령이 한번 느껴봤습니다. 맞나요? 개똥 철학인가요?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는 그와 같은 작업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느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느 대장장이의 작품입니다. 자, 반대편 고정했고요. 반줄 고정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앞부분만 지금 지붕 샌내기줄로 좀 동여맸는데 모자라네요. 아담한 또 초가집을 지어놓고 나면 요즘 강남에 수십억 하는 그런 아파트 부자들 많잖아요. 저도 곧 큰 부자는 아니지만 초가집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여매시게 되면 뭐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 집이 오래도록 불나지 않도록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집이 화마에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법으로 동아름에 오줌을 넣는답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불이 난 것도 억울한데 나라에서 어떤 벌을 줬냐면 집에 불을 낸 사람을 잡아다가 권장을 쳤다. 화재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나라에서 엄하게 다뤘던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도 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셔야 되는 그런 또 환경이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의 또 부주의로 또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이웃사촌의 집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요즘 왕왕 보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라도 화재 소식이 왕왕 들리는 관계로 제가 한번 녹화심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또한 묻어나는 초가집에 관계되는 세시풍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미니어처 초가집 동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